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해서 1%, 2% 여기에 이제 등락에 되게 많이 집중하실 분들은 모르겠어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0.4%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내가 추세를 잡기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물론 일찍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세폭에 등락에 관해서 되게 관심도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가격대 추세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그때는 익절을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쓰는 거는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제가 추종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부터 캐시부터 이더리움, 그리고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까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뉴스들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이 코인들에 접근을 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견해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베리 실버트가 이 코인 세상에, 크립토 월드에 언제 들어왔냐, 그죠? 언제 들어왔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이런 코인들을 매집을 했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네가 코인을 매집할 때는 1년이란 시간, 1년 반이란 시간을 두고 저점부터 고점까지 야금야금 매집을 해요. 우리는 100% 매수, 100% 매도를 한 번에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의 코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볼륨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코인을 한 번에 매도를 하면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그렇게 하지 못해. 근데 얘네 같은 경우 펀딩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매도를 해도 되게 오랫동안의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장 상황을 바라볼 때 0.4% 오른 거, 0.4% 내린 거에 목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의 맥락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집을 할 때 한 번에 100%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30번에 나눠서, 아니면 100번에 나눠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넣는다 이러면 그거를 100개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1000씩 들어가는 거, 하루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억을 100만 원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코인을 산다 그러면 10번에 나눠서 쪼개서 들어가시든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가장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리스크도 작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랬었냐면, 스위스에 보면은 그 암호자산 뱅크가 있어요. 세바라고. 그 세바라는 뱅크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핀마라고 하는 어떤 그 그러니까 승인 기관, 국가 공인 승인 기관에서 이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핀마라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올해 8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기관으로부터 은행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자, 암호자산 뱅크가 은행 라이센스를 받았대요. 또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하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미. 자, 근데 얘네가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실제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전에 사진에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은행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5가지 동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보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플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스텔라 루멘을 간과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그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는 리플 코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는데 시총이 되게 작을 거야,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이.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의외인 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센트럴뱅크에서 보면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구인하는 거를 이제 개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CBDC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유로에서 벌써 이미 그런 얘기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위시해서 이미 그런 의제가 통과가 됐었고 그거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분명히 저는 움직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을 하겠죠. 이거에 관해서 서베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기 위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코인데스크에 나왔고 또 한 가지 이제 싱가포르에 관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언급이 이 싱가포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블록쇼 아시아라는 어떤 이 행사가 2019년 11월 14일 날부터 15일 날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서 이게 개최가 돼요.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마리나베이. 그 유명하게 생긴 그 호텔. 근데 14일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내일 오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요 2, 3주 있는 동안에 있는 행사 중에는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근데 여기 포브스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게재돼가지고 뭐라고 하나 언급을 하는데 주가 되는 데는 사실 여기서 이제 매스미디어사는 어디냐면 코인텔레그래프예요. 코인텔레그래프를 제가 코인데스크도 많이 봤지만 코인텔레그래프를 되게 많이 보는 이유가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기사의 어떤 그 심도도 되게 깊어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론 그림도 되게 잘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그래픽도 되게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괜찮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믿으면 되게 많이 신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암호화폐 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추종하는 데가 이제 이런 데죠. 사실은 바이낸스나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텔레그래프인데 이번에 블록쇼에 참가되는 주된 인물들이 바이낸스 CEO. 근데 이 사람이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할지 뭐 핵심적인 뭔가 중요한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BNB 코인하고도 분명히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 암호화폐 업계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뭐 중요한 맥락을 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코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 코인이 개발된 지가. 그래서 리스크도 이번에 참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뭐 중국이란 나라에서 CBDC, PBOC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거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시진핑을 통해서 이런 게 저런 게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에 관해서 언급이 되면서 좀 약간 트렌드로 하나의 이제 상승 트렌드로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놨는데 네오의 다운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거죠. 최고 책임자죠. 근데 이 사람도 이번에 블록쇼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뭐 네오코인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도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매집해야 되는 코인이 저는 네오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마 대충 큰 그림 상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크립토닷컴도 이번에 참가를 해요. 크립토닷컴 이것도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일본의 거래소 중에 꾸인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아마 꿔시라는 코인을 사셔가지고 되게 많이 마음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 거래소가 향후에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 꾸인 꿔시라는 그 코인도 분명히 저는 펌핑 장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다못해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의 찰리 셰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간에 있는 행사 중에는 가장 큰 행사라는 거.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 이 행사가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알리바바에서 지금 보면 엔터파이낸셜이라는 금융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구동해가지고 실사용에 쓰여지는 거는 지금서부터 3개월 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 중국한테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라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는 개별 기업이지만 중국 같은 데는 이게 국가화된 기업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개인적인 어떤 그 개별 기업도
공유화시킨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공산당이니까. 근데 얘네가 중점적으로 핵심 사업을 벌이는 게 사실은 어느 순간이 돼서 이제 이커머스 위주가 알리바바고, 거기서 많은 자금의 90% 이상 되는 자금을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금융 회사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 엔트파이낸셜이 베이스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예요. 거기서 그 아시아 위주로, 아니면 뭐 홍콩 관련해서, 아니면 인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본을 여기서 다시 송금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 베이스가 되는 데는 사실 싱가포르였고,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를 되게 많이 요즘에 주시에서 되게 검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오코인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좀 전에도 제가 다홍페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엔트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이 있죠. 거기다가 이 이름 갖다 제가 그걸 껴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엔트쉐어라는 이 코인이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는 여기 캐릭터를 잘 보세요. 이 개미 캐릭터를 잘 보시고, 원래는 이게 엔트쉐어가 네오의 전신이에요. 엔트쉐어라는 이 코인이 리브랜딩 하면서 네오라는 코인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야. 사실은 개발진도 그대로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자본 세력도 그대로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네오라는 코인으로 어쨌든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면 엔트파이낸셜의 이 캐릭터를 자세히 보세요. 유사점이 분명히 있죠. 이 뿔 2개 달린 개미. 근데 차이점은 뭐냐? 눈이 하나냐 2개냐? 이 차이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가장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비트메인의 엔트 마이너야.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중국인들이 개미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유사점을 찾아서 연결고리를 매칭을 시켜보거든요. 근데 비트메인이라는 이 회사가, 이 암호화폐 채굴 회사가, 채굴기를 만들어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채굴 회사가 엔트마이너라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시를 해요. 1시리즈부터 9까지, 13까지. 근데 어쨌든 이 로고를 잘 보세요. 엔트마이너. 여기도 마찬가지로 뿔 2개, 눈 하나 달린 어떤 그 캐릭터가 하나 여기 박혀 있어요. 연관 관련성이 없을까요? 과연? 일원화된 그들만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메인도 제가 주시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카고에 이번에 락데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채굴장을 건설을 했어. 그리고 그거를 미국한테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카나안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지금 보면 IPO가 승인돼가지고 그게 이제 뭐 발의돼가지고 어떻게 한대. 그리고 얘네도 비트메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다가 IPO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암호화폐 채굴 산업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원래는 있는 현물경제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그 주식으로 등재가 돼서, 만약에 그게 상장이 통과가 돼서 거기 많은 자본이 몰리면 또 다른 신규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없었던 산업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비트메인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채굴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분명히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장 커요. 그리고 비트메인하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그 관련성이 깊은 게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야. 그것도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중앙일보에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미디어 회사인 조인디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란 기자님이 여기 그 대표시잖아요. 여기 주된 어떤 그 책임자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블록체인이 업계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와, 이 사람 진짜 아는 게 되게 많구나. 그리고 말하는 거에 일관성이 있어. 스토리 라인이 딱 맥락이 있잖아요. 왜냐면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고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괜찮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이 옆으로 샜는데, 제가 여기 조인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조인디를 중앙일보에서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여기다가 펀딩을 해요.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비트메인이고 두 번째가 해시드예요. 근데 비트메인이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메인이란 이 채굴 회사가 왜 과연 이 매스미디어 회사, 블록체인 관련한 매스미디어 회사를 왜 여기다 돈을 투자를 했을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그들이 사업가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그럴 때는 그게 그냥 공짜로 그냥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만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조인디는 아마 중국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비트메인 관련한 거나 그런 뉴스들이나 아니면 조금 다른 뉴스들 많이 보실 때 조인디를 많이 참고하시면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저는 여기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련할 생각도 없고. 아마 제 성격을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한번 되게 의미심장하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웬 생뚱맞게 비트메인이 조인디에 투자를? 색안경을 한번 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비트메인에 관한 뉴스는 아마 조인디가 아마 가장 빠르게 아마 누구보다 아마 말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CME 그룹에서 어저께 밤인구나, 이거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거든요. 제가 잠들기 바로 전에. 지금 보면 옵션 상품, 비트코인 선물에 관한 옵션 상품에 관한 거에 관해서 날짜를 공개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월 13일이래요. 이 날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ETF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가만히 보세요. 이 시장이 없어질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면 선물 시장도 지금 보면 백주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 개장에 관해서 언급이 점점 있고, 지금 보면 CME 비트코인 선물뿐만 아니라 지금 옵션 상품까지 내년에 2020년 1월 13일 날 이것도 오픈한대. 이게 확장이지 이게 축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산업이 점진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유튜브 후원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뭐 실시간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실시간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슈퍼챗을 받아.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지 막지 못하는지 전 그건 몰라. 일단 그거는 뭐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 플랫폼 안에서 내가 유튜브를 올려서 광고료를 받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나쁘지 않게 생각해. 그게 취미가 됐든 그게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한 거든. 근데 좀 제가 아이러니하게 보는 면이 뭐냐면, 이 유튜브 후원반 받겠다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후원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 은행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 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차트 리딩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다가 후원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고 오픈 안 한 사람이 있어. 내 자신이 만약에 차트를 누구보다 잘하고 거기서 베네핏을 누구보다 많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다가 자기 은행 계좌를 오픈을 할까요? 은행 계좌를 오픈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내 자신이 암호화폐 장세에서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야.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은행 계좌를 오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오일 선물인가? 그 되게 재밌게 하시는 박호둔가 그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물론 슈퍼챗은 받아. 뭐 1,000원, 2,000원. 재미로 받는 돈이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은행 계좌 써놓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은행 계좌 써놨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주식에서 관련해서 뭐를 하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실력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큰 실력자라면 굳이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밥그릇을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건데, 생계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도 보면은 트론 창업자가 트론 폴로닉스 투자 참여했다, 이게 나와요. 이 뉴스도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스틴 선이 자기 폴로닉스에 투자 안 했었다라고 분명히 부인을 했었어요. 일주일인가 전에. 근데 이런 기사가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뭐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한다, 뭐 리브라 코인을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100% 오픈해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JP모건에서,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 CEO가 예전에 비트코인 끝났어, 비트코인 망할 거야 그랬었는데, 밑구녕에서 그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 정황들이 훗날 한 달인가 있다가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속임수라는 거죠. 매스미디어가 사실은 권력자들 손에 의해서 저는 조작되고 마침표 하나, 마지막 문장 하나가 다시 360도 뒤바뀐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벡트가 올해 싱가포르에서 현금 결제 방식 선물 출시 계획한다.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래요. CME 옵션은 1월 13일이고 내년 2020년 1월 13일이고, 이거는 벡트하고 관련해가지고 여기 싱가포르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싱가포르에서 12월 9일날 BTC 옵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저런 어떤 이익 집단, 금융회사들이 지금 보면 하다못해 CM이나 거대 그룹 자본이 뭉쳐져 있는 CM이나 벡트도 지금 보면 옵션에 관해서 여기 상품 거래를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해. 이 옵션이나 선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뭐 CME에서 뭐 갭이 어쩌느니 하면서 하락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락만을 위해서 이런 상품을 출시를 할까요? 상승과 하락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인덱스 지수를 만들고, 인덱스 지수를 통해서 그 외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우회적인 어떤 그 상품, 은행에서 팔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초 작업이라는 거죠. 그 명확성에 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 자신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 흔들리는 장세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가만히 여러 가지 뉴스나 단어들, 이런 흐름의 맥락을 보시면 아마 마지막에는 확신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1000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 가격에 내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면 저는 알트코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급등하는 거는 절대로 사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버넷이하고 막 욕하고 이런 코인들을 잘 조사를 해보세요. 오히려 그럴 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뉴스,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뭐 두서도 없고, 항상 그래서 뭐 어쨌건 저 나름대로의 자신감으로 그냥 이 방송은 운영하지만, 어쨌건 항상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모든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